캔디, 오늘은 어떤 주제야? 헌신하다 헌신짝된 엄마들 이야기 어때? 50대 중반의 정씨는 오늘도 딸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양손에는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과 밑반찬이 담긴 가방이 무겁게 들려있죠. 맞벌이하며 아이까지 키우느라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면 이 무거운 짐조차 엄마에겐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씨는 쉴 틈 없이 소매를 걷어붙여요.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고 건조기에 담긴 빨래를 정성스럽게 개어 안방에 놓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와 깨끗한 집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밤 8시에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딸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짜증이 가득합니다. 엄마, 내가 연락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날카롭게 소리를 높여요. 정씨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무시와 타박뿐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관계가 꼬여버린 것인지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씨의 과도한 정성이 오히려 딸의 심리적 영토를 침범하는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독하고 서러운 악순환을 끊어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려 하죠. 당신이 자식 앞에서 사라져야만 자식이 당신을 진짜 부모로 대접하기 시작하는 소름 돋는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식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법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녀에게 만만한 부모가 아닌 그리운 부모로 남는 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보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빵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일상이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들아, 말씀드린 스마트폰 정씨의 잠시 내려놓으렴. 사례처럼 부모가 네, 할아버지. 자녀의 모든 할아버지 편의를 얼굴 대신 보고 해결해줄 이야기하자. 때 자녀의 뇌는 부모를 고마운 존재가 아닌 당연한 환경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매일 마시는 공기가 소중하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자극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자극을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일상이 되는 순간 자녀는 당신을 존경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헌신이 무시로 돌아오는 잔인한 메커니즘이죠. 당신이 자, 자녀의 따라오렴. 인생의 주연 새로운 배우가 세계로 되려 가자. 할수록 자녀는 당신을 자신의 무대를 침범하는 방해꾼으로 여기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헌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겪어야 할 불편함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는 일을 멈춰야 하죠. 그래야 자녀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제공하던 가치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의 희소성의 원리가 있듯이 관계에도 심리적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언제든 연락하면 닿을 수 있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는 부모는 자녀에게 긴장감을 주지 못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대상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쉽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소홀히 대하게 마련이죠. 심리학자 머레이 보웰은 가족 체계 이론을 통해 정서적 융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 뇌는 상대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일부분으로 착각하게 되죠. 자녀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가 허허 웃으며 넘어가거나 자녀의 스케줄에만 맞춰 생활한다면 당신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녀는 무의식 중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내 곁에 있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 확신은 안심이 아니라 무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60대 이 씨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자녀와의 연락을 줄여보았습니다. 항상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취미생활과 여행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부모의 안부를 묻고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할 때 자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독립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녀의 뇌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자기 결정권 이론이 있죠. 부모가 자녀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자녀는 강제적으로 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녀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되죠. 부모의 사라짐은 자녀에게 고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성인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인생의 주연 배우로 남으려 한다면 자녀는 평생 조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당신이 무대 뒤로 완전히 퇴장할 때 비로소 자녀의 인생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뇌 발달 측면에서도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자녀의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쌓여야 뇌의 판단 능력이 정교해지는데 부모가 이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죠. 부모의 빈자리가 생길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체감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차려져 있던 따뜻한 밥상이 당연한 기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녀의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결핍은 때로 최고의 교육이 되며 부모의 부재는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자녀의 성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시야에서 잠시 사라져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이죠. 자녀가 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자녀의 연락에 답장하는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자녀에게 당신의 일정을 시시콜콜 공유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부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자녀가 다 알고 있다면 신비감은 사라지고 무시가 시작되죠. 때로는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질 줄도 알아야 해요. 이런 행동은 자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소중한 본인만의 삶이 있음을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닮고 싶은 롤모델로 여기게 되죠. 당신의 공백은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궁금증과 존경심을 심어주는 마법의 공간이 됩니다. 심리학의 자이가르닉 효과에 따르면 인간은 완결되지 않은 일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남겨둘 때 자녀는 부모를 더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자녀를 오만하게 만들지만 적절한 거절은 부모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이 자녀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할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전략적 실종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상담을 통해 딸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반찬도 문 앞에 두고 온다는 짧은 문자만 남긴 채 딸이 퇴근하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에는 딸도 당황하며 왜 갑자기 차갑게 구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흔들리지 않고 미안하지만 엄마도 요즘 배우는 그림 공부가 너무 바쁘다며 웃으며 넘겼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짜증만 내던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정 씨가 딸의 인생에서 참견자로 사라지고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남게 된 결과이죠.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향해 두 걸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0대 아버지 김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평생 아들의 직장 생활에 간섭하던 그는 어느 날 입을 닫고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를 권위적이고 피곤한 존재가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다시 보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관계의 회복을 넘어 부모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반응에 일일비하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할 때 당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게 되죠. 그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높은 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것은 정서적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할 때보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때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과 거리를 두면 영영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시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의 인격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가 너무 낮으면 서로를 밟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법이죠. 당신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노력할수록 자식은 당신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면 자식은 오히려 당신의 빈자리를 궁금해하며 먼저 다가오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역설이자 인간 본성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정서적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기도 하죠. 당신의 마음이 자식에게서 독립할 때 자식도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예우하게 됩니다. 사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집착할 때 가장 큰 부담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부담감은 결국 짜증과 무시로 표출되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되죠.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은 곧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으로 이어지며 관계의 질을 높여주죠. 이제는 자녀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만의 고유한 태양이 되어 빛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사라져야 대접받는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과도한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확인했죠.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을 오늘 하루만 꾹 참아보세요. 대신 그 시간에 평소 배우고 싶었던 운동이나 책 읽기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걱정스러운 노인이 아닌 닮고 싶은 어른으로 인식하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당당함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삶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당신을 위해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캔디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